태국의 총기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냐는 예를 따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누군가가 총기로 자살을 했다고 집사람이 말해서 지금 나와봤는데, 지금 여기 각종 TV 매체들 보이시죠? TV 매체하고 저기 보면은 경찰들, 안쪽에는 지금 아마 시신을 수습하고 있나 본데요. 1000만 정이 넘는 개인 총기, 거기다가 아시아권에서는 최고로 많은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개인 총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거의 매일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7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하고 불과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기 지금 경찰이 있는 곳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기가 원래 들어가는 초입구의 왼쪽에 있는 저 집은 원래 그 시해를 하기 위한 그 오피스 사무실로 사용을 했던 곳이고, 저게 제일 마지막으로 팔려나간 곳입니다. 근데 저기서 사고가 일어났네요. 하지만 일단 뭐 사고 자체가 총기를 이용한 자살이 상대방을 어떻게 한 건 아니고, 집에서 불과 1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니까 참 깜짝 놀랐네요. 집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얼마 전에 14살짜리 아이가 시안파라곤에서 사제총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는 마치 게임놀이 하듯이 여러 사람을 사상한 사건이 불과 지난주 며칠 되지 않았는데, 고객들과 매장 직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쇼핑몰을 빠져나갑니다. 총성이 들리자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태국 사회가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 물질적인 지표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저기 보면 자전거가 참 많죠. 지금 얼핏 보기에도 한 4대 정도가 보이는데, 자전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자전거로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저런 행동을, 행동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1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관상회 같은 게 열려요. 여기 한 동에 7가구 4동이 있는데 총 28가구가 있죠. 이게 그냥 일반 단독주택이라기보다는 타운홈이라고 해가지고 타운하우스하고는 좀 다르고 일반 무반하고는 좀 다르지만 나름 살기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자치적인 관상회 같은 걸 1년에 한두 번 열더라고요. 태국 주민들도 나름 자치기구를 형성하고 투명하게 수원깡이라고 합니다. 수원깡이 우리말로 치면 관리비 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10만 반 남짓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투명하게 쓰느냐 이런 걸 다가 논의하고 보고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또 여기 주민 자치 대표를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돈 쓰는 거로 해봤자 사실 여기 CCTV 관리 비용이라든지 전기세, 약간 공용 전기세죠.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걸 보고하고, 오늘은 또 특별히 자치 대표를 따가 뽑는 그런 미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옆에는 물하고 사과도 약간 준비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고, 우리 집인이는 또 중간에서 이렇게 장난치고 놀고. 이 동네가 시골도 아닌데 애기는 우리 집인이밖에 없어. 제가 요즘 이 유튜브를 이렇게 직접 찍고 나서 가끔씩 브이로그 형식도 아니면서도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서 편집을 해야 하는데, 편집자한테 이렇게 찍은 영상을 넘겨주었을 때 애로점이 큽니다. 편집을 하는 친구들 중에 태국어를 뭐 좀 하거나 잘하는 친구들이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가끔씩 영상이 태국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잘려요.
이 영상 편집자 지금 정말 벌써 여러 명이 거쳐갔는데도 우리 라이언 TV와 이렇게 아구가 딱 잘 맞는 그런 편집자를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PD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명이 거쳐갔는데, 그 여러 명의 편집자들이 거쳐가는 과정에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요, 30대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 되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틀리다기보다는 성격상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걸려있는 친구들도 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너무 자기 독단적인 그런 강한 아집에 잡혀있는 사람도 좀 있고, 한마디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그중에 뭐 굉장히 마음에 들 정도로 좀 편집을 진짜 마음에 들게 한다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같이 생활해 나가면서 이것저것 좀 배워 나가면서, 왜냐면 고PD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줄 몰랐으니까 하고자 하는 그 의욕과 노력하는 자세만 있다면은 자꾸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편집만 할 줄 알면은 같이 일하자고 했었죠. 근데 대부분 다 오래 가질 못합니다. 사실 태국어도 나름 할 줄 알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집자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편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홀로 싸워야 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죠. 약간의 사회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을 일부 감안하고서 같이 일을 하려고도 했는데 힘드네요. 30대라는 게 참 좋은 나이고 중요한 나이인데, 요즘 30대들은 보면은 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이게 30대만의 문제인가 하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긴 했는데,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많은 나이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떤 자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세상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도 아직 갖춰지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불안감도 있을 테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계속 자기들이 살아가고 생활하다 보니까 성격상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우리 사회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입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건강만이 문제가 아니죠. 정신적인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편집자, 라이언 TV에 딱 들어맞는 편집자를 언젠가는 구하겠죠. 언젠가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태국에 와서 법률회사 그리고 뷔페 식당까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직원들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사람을 거쳐 나가면서 결국에는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직원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로펌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고, 나중에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제 꿈은 이 라이언 TV가 태국에 대한 정보 채널로서, 지식 채널로서 제대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막 투자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 몸에 맞는 편집자, 이게 아주 중요한 입장입니다. 오늘 일요일 피곤해서 사우나 가서 좀 몸을 푹 담그려고 땀 좀 빼려고 했는데,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앞을 저렇게 지금 민회의한다고 막았을 수 있으니까 뭐 1시간 남짓 하겠죠. 조금 있다가 끝나면은 사우나 가서 몸 푹 담그고 땀 쫙 빼고 일주일 밀린 피로를 다 풀고 또 월요일부터 새롭게 힘차게 달려볼까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모두. 지민이 엄마가 주민자치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민아 박수 박수 떠머 박수. 벤깐 마깐. 메루 아빠가 메루 뭔가. 엄마가 주민자치 대표가 되었습니다. 야 바쁘겠다. 주민자치 대표도 되고 프린트기도 사고. 대표님 한마디 하세요. 그래. 벤깐마깐 무반카 이상입니다. 안녕.